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맥의 혁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M1 칩이 탑재된 맥 미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은 올해 WWDC에서 맥에 들어가는 인텔 프로세서를 빼버리고 CPU부터 GPU, NPU, 메모리, I/O 컨트롤러 등을 한데 묶은 가사의 칩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온 첫 번째 SoC 바로 M1입니다. 이번에는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인치 그리고 맥 미니가 M1을 달고 출시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저렴한 맥 미니를 선택했습니다. 마침 일도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저기 모니터도 하나 있고요. 제가 선택한 옵션은 현재 사용 중인 맥북 프로 16인치와 똑같은 16기가 램의 1TB SSD로 총 가격은 161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맥 미니의 변화부터 똑같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와 비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죠. 새로운 맥 미니는 패키징부터 이전 모델과 차이가 없습니다. 환경을 오지게 생각하는 애플답게 동일한 패키징이고 한 가지 특이한 건 제조국이 그동안 익숙했던 중국이나 베트남이 아니라 제가 받은 맥 미니는 말레이시아 제조로 되어 있습니다.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요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던 박스를 열면 친환경의 애플답게 땅에 묻어도 썩지 않는 비닐로 포장을 해놨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플 스티커 역시 들어있고 그 밑에는 팔자 파워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을 벗기면 본체가 쫙 드러나는데요. 큰 틀에서 디자인은 변한 게 없지만 포트에 감싸진 테이프를 벗기면 맥 미니는 한 개의 전원 포트와 이더넷 포트, 두 개의 썬더볼트 포트, HDMI 2.0 포트, USB-A 포트 2개와 3.5mm 헤드폰 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 썬더볼트 포트는 4개에서 2개로, 이더넷 포트는 10GB에서 1GB로 다운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포트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프로 유저들에게는 확실히 단점이 될 만한 포트 구성입니다. 하지만 썬더볼트 버스는 여전히 2개로 2개의 포트에서 썬더볼트 대역폭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맥 미니에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가 없다는 점, 썬더볼트 포트가 줄어든 점, 또 이더넷 포트의 다운그레이드와 하우징 안쪽이 텅텅 비어있는 마더보드를 봤을 때 후 M1 X칩 혹은 M2 칩을 탑재한 프로 맥 미니의 출시 가능성도 열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3 hours later. 지금 맥 미니를 받고 몇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플놈들 진짜 미쳤습니다. 테스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를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해서 진행했고 네트워크나 다른 세팅들도 최대한 동일하게 맞춰서 진행했어요. 하지만 맥 미니는 디스플레이가 따로 없기 때문에 27인치 4K 외부 모니터로 출력된다는 점이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팅 속도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빅서에서 다시 돌아온 그 부팅음은 맥 미니에서 먼저 들렸고 바로 이어서 맥북 프로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맥 미니의 스피커는 여전히 그냥 달려있다고 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음악을 감상하거나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소리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인 창까지 맥 미니는 24초, 맥북 프로는 28.18초가 걸렸어요. 잠자기와 깨우기도 함께 해봤는데 요거는 예상외로 맥북 프로가 더 빠르게 켜졌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모니터로 출력을 해야 하는 맥 미니의 특성상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 13인치와는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앱이 열리는 속도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원래 설치가 되어 있는 네이티브 프로그램들 그리고 인텔 최저가 프로그램을 나눠서 진행해봤습니다. 9개의 네이티브 프로그램을 열어봤을 때 두 기기의 속도 차이는 정말 깻잎 한 장 차이 같아서 쉽게 알아차릴 수는 없었지만 눌렀을 때의 반응은 아무래도 맥 미니가 조금 빠른 것 같고 인텔 최저가 앱을 열 때는 확실히 맥북 프로 16인치가 더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로제타로 번역을 한번 거치기 때문에 인텔 맥보다는 느리지만 실사용에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로제? What?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앱들은 특정 프로세서에서만 실행할 수 있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M1 칩을 탑재한 맥에서만 동작하는 네이티브 앱이 있고 양쪽 모두 가능한 유니버설 앱 그리고 인텔에서 최적화된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잘 사용해왔던 인텔에 최적화된 앱들을 맥 미니에서는 못 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로제타2라는 에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해서 인텔용으로 만들어진 앱을 애플 프로세서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로제타니 뭐 유니버설이니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인텔이니 실리콘이니 상관없이 대부분의 앱이 잘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 중에서는 바텐더랑 구글 파일 스트림을 빼고는 대부분 원활히 실행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어찌됐던 이제 긱벤치 결과를 한번 볼까요? M1 칩을 탑재한 맥미니의 싱글코어 점수는 1754점으로 16인치 고급형에 비해 무려 54% 높았고, 멀티코어 점수도 7574점으로 역시 16인치보다 높았습니다. 진짜 무슨 짓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발열에 의한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총 10회를 연속으로 돌려봤는데 10회 모두 점수가 오차범위 이내로 나와서 발열 관리 또한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네벤치도 돌려봤는데요, 한 번만 테스트할 때는 16인치가 확실하게 더 높았지만 10분을 연속으로 돌리는 테스트에서는 16인치 맥북 프로의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점수가 하락하는 반면 맥미니는 점수가 거의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맥미니의 하우징 공간이 더 넓고 팬도 더 큰 게 달려있기 때문에 발열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놀랐어요. 맥에서 이렇게 이륙 소리가 안 나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고, 그리고 이 두 맥이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SD 속도 측정도 해봤습니다. 블랙매직으로 테스트 해봤을 때 맥미니의 읽기와 쓰기 속도가 확연히 빠르게 나왔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사용자가 쉽게 체감할 만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고요. 마지막으로 GPU 성능을 측정하는 GFX 벤치도 돌려봤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외장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가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는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내장 그래픽이 이 정도면 미친놈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벤치를 돌려가면서 숫자 놀이를 해봤는데 또 우리가 맨날 벤치 돌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결국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실사용 테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8K 영상을 재생해봤어요. 예전에 맥미니로는 상상하기 힘든 8K 재생인데 버벅대는 느낌 없이 잘 재생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파이널 컷에서는 4K 영상 3개를 레이어로 쌓아봤는데 플레이도 막힘없이 잘 되고 스키밍도 끊김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16인치 맥북 프로와 함께 출력에 걸리는 시간도 비교해봤는데요. 총 47.2기가에 달하는 4K 영상인데 맥미니는 8분 17초 만에 영상이 출력됐고 맥북 프로 16인치는 15분 10초가 걸렸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세팅에서 진행을 한 건데 거의 2배 차이가 났어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도 사실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실사용을 해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영상 편집용으로 맥미니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갑 오브 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웬일이야. 새로운 맥미니의 마지막 변화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M1이 탑재된 맥의 특징 중 하나가 iOS와 아이패드 앱들의 설치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건데요. 앱스토어에서 앱을 검색하고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 앱에 들어가서 해당 앱이 있으면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앱이 가능한 건 아니고 몇 개의 앱들만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어찌저찌 다운받더라도 아직까지는 맥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서 실사용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말 큰 소식은 아이폰에서 IPA를 추출하고 맥에 설치하면 대부분의 앱을 네이티브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아직까지는 다운받을 수 없는 인스타나 유튜브 뮤직, 그리고 게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카톡을 하나 더 설치해서 총 2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맥미니를 사용하면 할수록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맥의 대전환기의 그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하는 맥 미니를 살펴봤는데요. 맥북 프로 13인치를 리뷰할 때만 해도 영상 편집 이거 4K로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Anyway,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따봉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